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최고 적임자다라고 판단해서 대통령 당선인 측에 내가 해볼게 라고 자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선인 측에서 부동산 정책은 당신이 적임자이니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내정 과정에서는 후자였고요. 근데 왜 저에게 이 부동산 문제가 그만하면 됐습니다. 후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이 공직자 모두 발언 내용 후보자가 염두 구상을 해서 실무자들에게 구술을 하고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실무자들이 써가 온 걸 후보자께서 보고 일부 가피를 했습니까? 가피를 했습니다. 아까 이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은 원희룡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죠. 네. 언제 누가 원희룡 후보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정책본부장으로서 부동산 이 승부를 가르는 이슈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요청한 거죠. 네. 국민의힘에게 요청한 사실을 원 후보자 개인에게 요청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정책본부장으로서 부동산 공약을 만들고 당시에 전문가 및 캠프와 깊이 있는 토론을 했던 연속선상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참으로 뜨겁고도 찬 문제라서 원 후보자는 삼선의 국회의원과 제주지사의 경험과 능력으로 작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까? 저는 경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되면은 차관급만 하더라도 1차관, 2차관, 행복청장, 새만금청장, 대왕이 위원장 등 5명입니다. 지금 현 차관급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차관 인사를 할 때 BH가 정해주는 인사를 그대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은 장관 스스로 생각하고 국토부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을 이곳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실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자산 격차를 줄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프랑스 경제학자부터 시작해서 현 세계의 모든 문제는 자산 격차이고 그 자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산에 관한 세금 부여라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전국, 서울, 강남 집값 공이 2배 가까이 올랐죠. 네. 아까 발언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셨죠. 아까 네. 집값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셨죠. 의원님께서 기억이 안 말씀하시면 납니까? 맞겠죠. 예.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 집값은 잡는 게 아닙니까? 저는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집값은 집값은 결과물이라고 잡는 게 아니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시면은 집값을 잡겠다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예. 집값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집값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지난 5년간은 거의 100%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집값 정책에 대한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하방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값의 수준을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소득 증가율보다 더 이상 올라가는 집값은 많은 문제를 가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물가 상승률 내지는 소득 증가율 정도 이하로 집값을 내리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배수도 따져야 되고요. 물가나 경제 성장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저는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의 그런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난 1990년대 일기 신도시 5곳에 29만 2천 호 지어진 건 알고 계시죠? 네. 인수위가 구성되자마자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용적률 500%, 안전진단 면제 등이 언급되면서 어떤 지역은 30평대 아파트가 7억씩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정책을 선회해서 일기 신도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했죠. 이게 모두 그 부동산 TF 내에서의 개별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일주일도 안 돼갖고 다시 또 용적률 300%, 역세권 용적률은 500%까지 약속하면서 재개발을 하고 일기 신도시 재개발 TF를 만든다는 보도를 보셨죠. 네. 이런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에 원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인수위의 부동산 TF 그리고 대변인단 여기에서 네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는데요. 이걸 정돈을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원흉 3인방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초기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도된 거 보셨죠? 지금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없으니까 부동산 관련 수석비서관, 국토교통부 장관 세 분 중에서 부동산 정책의 키는 누가 잡을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요. 세제와 금융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하면서 부동산 관련은 이것을 주도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